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쿡카운티 법원이 어제 라코인 맥다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3명의 시카고 경찰관을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음모, 직권남용, 사법방해 등인데 총을 쏜 제이슨 밴다이크 경찰관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경찰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밴다이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진 라코인 맥다널이 칼을 들고 경찰에게 돌진을 해서 자기 방위의 수단으로 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허위 진술이다라고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이 경찰이 진술한 내용, 즉 라코인 맥다널이 칼을 휘둘러서 경찰이 위험에 처했었다는 진술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하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라코인 맥다널의 피살 사건을 놓고 총을 쏜 사람은 이미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량 선고를 받게 돼 있는데, 총을 쏜 사람의 주장, 즉 내가 위험에 처해서 쐈다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목격한 동료 경찰관들의 주장, 그가 위험해서 쐈다, 이 말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사실상 라모 매뉴얼 시장이 직접 시인한 The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이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서로 동료들을 봐주려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눈 감아주는 독특한 경찰 문화, 이 문화가 법정에 섰던 셈인데, 그러나 이 침묵의 법칙이 결국 승소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위 진술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의 주장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쿡카운티 법원의 도미니크 스테븐슨 판사는 어제 3명의 현장 경찰관 데이비드 마치 전 형사고, 조셉 워시, 그리고 토머스 가프니 경찰관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유는 첫째, 검찰이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었다. 셋째, 제시된 비디오가 모든 것,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것들의 이유입니다. 이 판사는 판사석에 앉아서 1시간에 걸쳐서 28페이지의 판결문을 직접 읽어가면서 그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의 키 증인이었던 역시 시카고 경찰관 도라 폰테인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진술 경찰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살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경찰이 즉각적인 위협에 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는 라코인 맥다널이 손칼을 들고 경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인 호세 토레스, 당시에 근거리에서 목격을 한 사람인데, 그는 왜 경찰관들이 저렇게 계속 총을 쏘는가 하고 몹시 화가 났었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비디오에 나타난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제 판결에 대해서 라코인 맥다널의 가족은 크게 반발을 했고, 남부 지역의 액티비스트들은 시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투표로 이를 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시장 후보로 나선 로리 라이트푸트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방 검사 출신인데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카고에서 공무 중에 일어난 경찰의 비리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판사 스티븐과
변호사인 맥케이가 주 검찰청에서 함께 오래 일한 동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특히 경찰 비리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 출신의 판사들이 맡았을 경우에는 유죄 판결에 매우 인색하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석에 오른 것은 시카고 경찰의 The Court of Silence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마 매니얼 시장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 이 단어는 경찰 내부에 위험한 일을 하다가 생긴 잘못에 대해서 동료 경찰관들끼리 쉬하고 눈 감아주는 문화가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케이스로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한결같이 보고서를 쓰면서 피살자가 달려들어서 경찰이 자기 방어의 차원에서 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보고서에서는 피살자가 총을 맞고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서면서 공격을 하려 해서 계속해서 총을 쐈다. 그래서 16발을 쏜 것이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흑인 차별을 해온 것은 오래되어 온 일이고, 경찰관의 처벌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판사가 검사 출신일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하는 것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감을 하는 측이 있는데 2017년도 법무부의 리포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화가 너무 강해서 시카고 경찰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액티비스트는 이번에는 침묵의 법칙이 재판대 위에 섰지만은 이 법칙이 승소했다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연방 법무부가 Civil Rights 차원에서 수사를 했었고, 지금도 Consent Decree라는 작업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경찰에게 부당하게 당하지 않고, 동시에 경찰은 직무상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시민과 경찰 양측이 경찰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보자, 이런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판결 소식이 시카고 트리뷴이 주관했던 시장 후보들의 포럼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토론 중이던 후보들의 셀폰이 일제히 울리면서 후보들의 측근들이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국장 출신인 게리 맥카티는 놀랄 일이 아니다, cover-up, 이 은폐에 대한 입증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 공격 때문에 경찰 내부에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리 라이트푸트 전 연방검사는 그들이 살인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라고 경찰의 커버업을 비난했습니다. 게리 맥카티는 여기에 대해서 stop 이라고 아주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라코인 맥다놀 사건 당시에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구호가 16 shots and cover up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6 shot은 유죄가 됐고 cover up은 무죄가 됐습니다. 오늘 가해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게 되는데 경찰은 거리 시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월 18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에게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과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어제 2명의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뮬러 특검이 트럼프 그룹 내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코엔이 의회에서 거짓 증언한 사실을 알게 되자 코엔도 특검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증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코엔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타워를 두고 협상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러시아와 어떤 사업적 이해관계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코엔은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트럼프 타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브레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정부 셧다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자는 게 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대표단의 군용기 사용 승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정된 대통령 신년 국전 연설을 연기하라고 요구한 뒤 나온 것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모델 3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면서도 인력을 7%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늘 사내 메일을 통해 테슬라는 향후 수개월간 모델 3 생산량을 늘리고 제조 엔지니어링 개선을 이뤄내는 동안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 조치는 최근 매출 이익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테슬라가 펼치고 있는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의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법안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만 세 번째 반대로 장기화된 셧다운 사태 추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에 따르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셧다운 논란의 중심인 국경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업무를 재개하는 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맥코넬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맥코넬은 어제 별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국경 장벽 예산 합의 없이 셧다운 해제 법안을 표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카우니 법원은 어제 락힌 맥도널 사건과 관련된 허위 진술 혐의 경찰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미니카 스테븐슨 판사는 검찰의 증거와 증인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살자가 경찰을 공격해서 경찰이 총격을 가했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동료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락힌 맥도널을 살해한 경찰관 제이슨 벤다익에 대한 형량 선고가 오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제 동료 경찰 3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오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시위와 함께 등교 거부, 상가 이용 보이콧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겨울 스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최고 10인치의 눈이 내리고 최저기온 0도 내외 혹한이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추위는 내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대는 이 기간 중에 곳에 따라 극지 해오리 현상, 폴라 볼텍스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윈터스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0인치 내외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6도, 내일 낮 최고 29도, 밤 최저 10도, 주일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되며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14도, 밤 최저 8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린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5도, 밤 최저 13도입니다.